5평에서 6평 대지 지분에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것이 아니냐. 권리 산정이 기준일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대박 찬스가 왔다.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피 자체가 없고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쪽 지역, 밀집 지역이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올 초부터 꺼내든 카드가 부동산 시장에 이 재개발, 공공 재개발인데요. 얼마 전에 또 25번째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서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는데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강의 주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의 주제 재개발 투자 오해와 진실이라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재개발 투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를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요번에 이제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정부가 이제 이사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시장에 많은 우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이사 공급 대책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 있도록 오늘 짚어드리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투자 유망 지역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의 오해와 진실, 두 번째로 이제 재개발 노후도 기준을 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박 찬스가 왔다.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피 자체가 없고 정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재개발 투자의 오해와 진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지 지분 이제 5평에서 6평 이하는 현금 청산 당한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5평에서 6평 대지 지분에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 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아래쪽 보시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사항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 36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을 보게 되면 재개발 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일, 바로 관리처분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조합원이신 분들 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부터 5가지가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종전의 건축물 중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건축물을 허물기 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 무허가 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특정 무허가 건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정 무허가 건물도 이제 조합원이 되실 수가 있고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주는데 대지 지분 5평, 6평은 안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된 등기를 치신 분들이라면 이 대지 지분 자체가 1평이든 2평이든 다 받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지분 낮아서 이제 현금 청산 당할 수도 있다는 오해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 권리 산정이 기준일 때문에 투자 못하겠다.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 뭘까요? 바로 권리 산정일 기준일 이후로 이전으로 신축이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졌느냐 기준일에 따라서 이제 현금 청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권리 산정일 기준일 바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 이제 추진하는 지역 1월 달에 3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이제 공공 재개발 지역에 9월 21일 그때가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이라고 이제 정부 자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이 공공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 민간 재개발은 절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재개발에 해당이 되는 부분 바로 권리 산정일
산정일 기준일 9월 20일, 작년 9월 21일에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일이고 민간 재개발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 공급 대책, 요번에 2월 4일 날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투기 수요 차단도 이제 동일합니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정부 자체가 발표를 했는데 이 투기 수요 차단 2월 4일 이후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현금 청산 대상이다. 이렇게 정부가 못을 박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2월 4일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면 안 된다. 정말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바로 이 위쪽 이제 권리 산정일 기준이라고 동일합니다. 바로 공공에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아니면 공공에서 이번에 2월 4일 날 발표한 이 내용 안에서만 내용이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공공 재개발 이제 공공으로 추진하는 지역만 해당이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재개발 노후도 기준 내린다고 합니다. 서울시 재개발 700여 곳이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결단 내리나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5개구 자치구 단독 다가구 주택을 분석한 결과 700여 곳이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지정 기준 완화에 따른 잠재 재개발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최근에 이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700여 곳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노후도는 이제 연 면적의 이제 3분의 2 이상이 이제 노후도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되어 있어야지 재개발을 현재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면 66%가 이제 노후도가 되어 있어야지 재개발을 추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57%로 기준을 내린다고 합니다. 기준치를 내리게 되면 700여 곳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김보성 이제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준일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또 아래쪽으로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서울시 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 자체가 여야 구분 없이 정비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구분 없이 규제 완화를 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사 공급 대책 정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공공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인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노후도가 내려간다면 정말 이사 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이 많은 지역에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민간 재개발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되고 공공에서 추진하는 지역 자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개발 추진 임박 지역 어떤 지역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지역 노후 밀집 지역이고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GTX A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GTX A 노선 정말 최고의 교통 호재입니다. 이 GTX A 노선 중에서도 이 연신내 역세권 자체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집가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연신내 역세권을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신내 역세권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북한산 힐스테이트 7차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이쪽 지역 정말 연신내 역세권에서 15분, 20분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이제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주변 아파트 단 한 채도 없습니다. 거의 다 노후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해야만 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노후 밀집 지역이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 GTX A 노선이 다니고 있다.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이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왜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바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광진구 자양동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과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이제 속도를 내고 있고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진구 자양동 자체의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진구 자양동 이런 이제 일부 노후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노후 밀집 지역 정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20, 30년 된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
지금 이제 개발을 하려고 임시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거둘 준비를 하고 있고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자체가 정말 아파트 단지로 변했을 때 이 한강 조망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인 아파트가 생긴다. 정말 집가 상승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신내 역세권 그리고 이제 광진구 자양동 집가 상승 정말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치, 투자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 공급 대책, 공공개발 실현 가능한가?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이 되면 1년 안에 이제 구역 자체의 주민 동의율 자체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공공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분의 2 이상 동의 받기 쉬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년 안에 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 1년 안에 못 받으면 이제 공공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나서 공공으로 추진한다. 이쪽 지역 정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이제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합니다. 아파트 단지로 변할 때까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지역으로 변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 동의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공주도 3080 플러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080 서울 도심에 30만 호 이상, 전국에 80만 이상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3080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공 가능성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1년 안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도 낮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익 자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의 내 이익 자체를 남하고 공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말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민간 재개발 노후도 자체를 기준치를 낮추면서 서울 안에서도 정말 양질의 이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 700여 곳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민간 재개발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곧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위기, 정말 투자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민간 재개발 추진 지역에 정말 소액으로 이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정말 나중에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가치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